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앞서서 방남한 북측 선발대 오늘 방남 마지막 일정을 소환하고 귀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선수들이 합류한 남북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합동 훈련에 들어갑니다. 네, 관련 이야기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북측 선발대가 이제 2박 3일 일정 마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태권도 시범단이 사용할 이제 MBC 상암호를 둘러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이 선발대가 2박 3일 동안 평창과 서울을 둘러보면서 뭐 충분히 만족할 만한 느낌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예, 뭐 꼼꼼하게 필요한 점검 사항을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처음에 첫날은 강릉, 그리고 어제는 평창, 오늘은 서울 이렇게 자신들이 와서 묵을 곳과 실제 선수들이 훈련할 시합할 장소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동선이라든가 보안 이런 걸 다 체크하고 이제 돌아가서 자기들 선수단을 구성해서 오는 일만 남았다. 예. 그러니까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여와 관련한 사전 준비는 이제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차피 그 선수단 본진이 곧 내려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월 1일 날 선수단 본진이 내려오니까 예. 아이스하키 팀이 이미 와 있고 그래서 그 선수단 그다음에 또 응원단도 이제 곧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네. 응원단이 7일 날 태권도 시범단과 같이 내려오는데요. 6일 날은 또 예술단이 내려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묵고 그다음에 연습하고 그다음에 시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다 둘러봤다 그렇게 봐야 되고 예. 3일간 특별하게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선발대의 일정은 뭐 원활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예.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에서 일정을 마치고 아마 서울에서 그 태권도 시범단이 묵을 호텔 그 호텔을 점검하고 아마 만찬 정도 하고 그다음 경의선 육로로 돌아가는 그런 경로로 갈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남북한의 태권도 시범단의 합동 공연 여부인데요. 네. 공연 여부도 궁금하고 어떻게 펼쳐질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실제로 열리게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태권도 시범단의 그 활약은 아마 굉장히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요. 두 가지 예. 점입니다. 하나는 현재로서는 이제 개막식 이전에 식전 행사 때 북측 시범단이 아마 평창에서 시범을 한번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서울 상암홀에서 MBC 상암홀에서 또 시범을 보이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일정이고 또 그 과정에서 남북한이 평창에서 사전 행사로 같이 함께 시범을 보이는 왜냐하면 남북한 다 태권도가 국기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남북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는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개막식에서 남북이 이 태권도 시범을 같이 보이는 그런 깜짝 쇼를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그 어려운 쪽으로 현재까지는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IOC와 그다음에 우리 그 개막식을 준비하는 우리 팀과 사전에 지금 뭐 분초 단위로 다 이미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예. IOC와의 협의가 지금 다 끝났고 이미 준비가 실질적으로 다 끝난 상태여서 그 남북한 시범단이 거기에 그 들어가서 이제 다른 시간을 뺏어야 되는데 예. 그것이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전 세계적인 그런 모든 그 언론의 그 주목을 받는 예. 개막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남북한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차원에서 태권도 시범을 같이 만약에 보인다면 이것도 상당한 어떤 국제사회에 주는 좋은 이미지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남한과 북한의 태권도 스타일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비교하는 것도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북한 매체에서 이제 남북한이 지금 화해 모드로 평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와중에 뭐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서도 북한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발언을 했고 굉장히 수위도 높게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니까 노동신문도 보니까 이번에 우리 남측 선발대 북한을 방문한 선발대의 모습도 사진을 찍어서 기사에 실어줬단 말이죠. 이런 건 어떻게 저희가 파악해야 됩니까?
먼저 전반적으로 북한 언론의 그 접근은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갖다 강조하는 거죠. 예. 평창올림 참여를 통한 자신들이 좀 베푸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어긋나는 어떻게 보면 비핵화를 강조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이고, 예.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우리 선발대 북측에 간 선발대를 공개한 것은 나름대로 이제 평창올림픽 참여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내부적으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제 예. 자신들 스스로 언론에 공개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그 이런 모습은 하나하나 저희가 해석해야 되니까 그것도 예, 좀 그렇죠.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만약에 이 과정이 매끄럽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되돌려질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런 데는 북측 스스로도 부담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진행됨에 있어서 평창올림픽 참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마식령 공동 행사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이제 공개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사진 공개에서 보면요, 네. 마식령을 많이 공개를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 이런 차원에서 북한 내부에 그 남측의 그 선발대가 와서 북측의 그 잘 갖춰진 시설을 봤다. 이런 것들도 북한 주민들에게, 또 대외적으로는 우리 쪽 언론에서는 그 현송월 단장의 그런 남측 활동을 엄청나게 보도를 했는데, 예. 북측에서는 보도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뭐 여기에 대해서도 북측도 신경이 우리도 쓰이는군요. 실제 그 보도를 하고 있다, 이것을 좀 보여주는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와중에 이제 올림픽 최초의 남북 단일팀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어제 첫 훈련에 돌입해서 오늘까지는 따로 나눠서 별도의 훈련을 하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합동 훈련에 들어갑니다. 네네. 좀 어떨지 궁금해요.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게 궁금한데요. 근데 이제 서로 남북한 선수들이 이번에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강릉에서 시합도 같이 한번 했었고, 네. 그 이전에 또 국제대회에서도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화면에서 보셨지만 상당히 그 화기애애하고 예.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우려했던 그런 팀워크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북한 선수들이 이제 3명이 출전하고, 그 3명이 출전하는 3명을 위해서 계속 이제 여러 명이 이제 그 돌아가면서 이제 3명이 출전하는 예.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또 남측과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뭐 경기 용어나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이스하키라고 하는 종목에 대한 어떤 그 국제적 룰을 다 경험하고 있고, 또 뭐 코치진의 그런 의사소통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아이스하키 팀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기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스하키 팀에서 용어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군대에서 대북 방송을 했을 때 북한 용어로 단어를 많이 바꿔서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이스하키를 북한에선 빙상 호케이 이렇게 하고, 뭐 꼴리를 문지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레머니 감독이 지시를 했을 때도 통역관이 또 북한 용어를 알아야지 북한 선수들에게 전달하지 않을까. 용어도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뭐 그런 부분을 훈련 기간에 같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 뭐 우리가 북한식 용어로 바꿔서 통역을 해줄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가요? 예. 뭐 아이스 호키라고 하지만 빙상 호키라고 하면 호키가 하키의 일본식 발음이고 그게 예. 전달돼서 그런 걸 테고, 문지기 해도 뭐 저희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빨리 이제 노력을 해서 예.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김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단 주사위는 던져졌고, 얼마나 우리가 팀워크를 갖추느냐, 그리고 북한 측에서 얼마나 좀 협조를 하느냐. 그래서 뭐 3명의 선발권을 우리 그 머레이 감독이 잘 이렇게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래서 다시 시너지를 내는 그런 과정이 이제 앞으로 훈련에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이스하키 네. 논란이 좀 이게 잠잠해졌으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다음 달 2월 4일에 전야제 성격의 남북 합동 문화 행사가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측 선발대 김영준 콘텐츠 진흥원장이 포함됐는데, 네. 콘텐츠 진흥원이 K-팝 지원 기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비춰서 금강산 공연에서 혹시 K-팝 공연이 열어질 수도 있을까요? K-팝 공연은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예. 될 것 그럼 같고요. 아이돌도 가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북측에서도 우리 K-팝이 굉장히 그 인기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그 K-팝이 보급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지만, 예. CD나 이런 것들 중국을 통해서 많이 들어가니까. 영화 강철비에서도 GD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우리 뭐 드라마가 북한에서 우리가 만약에
일요일 날 봤으면 그 다음 주 일요일 정도에는 북한에서도 볼 수 있는 네. 그런 정도로 이제 많은 우리의 한류가 북한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K-팝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금강산의 이 합동 공연이 아마 1, 2부로 아마 나눠져서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를 우리가 하고 2부를 이제 북측이 한달치 이렇게 하고 또 주로 구성도 이제 민족음악 또는 민요 뭐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우리 쪽 K-팝 뭐 이런 식으로 또 서로 배합을 하는 예. 그리고 이제 그 금강산 문화 하는 그 행사하는 그 공간 자체가 아마 대부분 금강산을 가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이제 거기서 교회 우리가 서커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 서커스 공연하는 곳이거든요. 네. 한 600석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남측에서 한 300분 정도, 북측에서 300분 정도 해서 600명이 이제 공연을 관람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공연이고 금강산에서 이런 공연이 이루어진 게 한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2008년도 이제 그 금강산이 닫히면서 중단됐던 것이 어쨌든 이번에 이례적이지만 다시 열린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 600석 규모라면 반반씩 하면 남북에 300명씩 초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발되는 기준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뭐 엄청나게 통일부에 그 쇄도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그 서로 가고 싶어하는 예. 뭐 우리 국민들의 뭐 일반 시민들도 가시려고 할 거고 또 예. 이제 종교계, 체육계 또 문화계 인사들 이렇게 해서 많이 정부는 상당히 좀 그 배분을 균형감 있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통일부 관료들한테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예. 자, 마식령 스키장에서는 또 남북이 공동 스키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갈마 비행장도 우리 선발대가 갔다 왔었고 그리고 뭐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공편을 이용할 거다라는 전망도 우세한데 그러면 우리 측 공동 선수단은 양양공항에서 이제 갈마 비행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까? 근데 갈마 비행장이 보니까 무수단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발사했던 그런 곳인데 이것도 어떻게 의미를 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북한 측에서 공항이라는 게 민간 목적도 있고 군사 목적도 있고 거기에서는 과거 2016년에 무수단 미사일을 많이 발사했었습니다. 네. 그런 장소를 어떻게 공개한다는 것은 나름 또 군사적 긴장 완화 측면 그런 다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그것을 아마 다 고려해서 항공편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정책을 취했다고 보는데요. 예. 또 육로로 가기에는 약간 그쪽 도로 사정이나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 아무튼 갈마공항을 이렇게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이렇게 군사적 긴장 완화나 다른 측면도 도움이 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유의할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아마 이렇게 대북 제재 측면에서는 이것이 또 유엔 대북 제재와 위반되는 그러니까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시각도 있는데 우리의 항공편을 사용하면은 뭐 이렇게 유엔 제재하고는 충돌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선택한 거로 알고 있고요. 예. 아무튼 이러한 설명을 국제사회에 제때 적시에 잘 해주면서 우리의 남북관계 개선이 유엔 대북 제재에는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신뢰를 또 국제사회에 줄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갈마 공항이요. 네. 갈마 비행장이 그 청사가 새롭게 신축이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완전히 새 건물로 신축이 됐고 예. 시설도 완전히 현대화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통일부 관료들이 가서 찍어온 사진을 보더라도 예. 그 지방공항이지만 군수, 민수 이제 다 같이 쓰는 공항입니다. 근데 상당히 그 깨끗하고 그래서 북측도 이제 좀 내세우기 좀 편한 공항인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금강산에서 원산을 거쳐서 이제 마식령을 가야 됩니다. 너무 멀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선발대가 4시간 걸렸답니다. 예. 그러니까 금강산에서 원산을 거쳐서 이제 그 좌회전을 해서 이제 마식령을 들어가는데 원산에서 그러니까 금강산에서 원산까지가 한 106km 정도. 그다음에 원산에서 마식령까지가 한 24km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노면이 좀 얼어 있고 또 야밤에 이동을 하고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걸렸는데 평상시에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4시간이면 거의 서울에서 부산도 4시간 뭐 더 걸리죠. 예. 근데 이제 또 도로가 요철이 심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동하는데 불편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또 마식령을 가려면 반드시 또 원산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원산이 이제 출입구가 되기 때문에 갈마 비행장을 이용하고 거기에서 그 마식령을 가는 이 코스가 아마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행기로 안 가면
육로로 가면 가다가 지치겠는데요. 가다가 지치는 것도 있고 예. 또 그 원산까지 가는 그 육로 자체가 북측으로서는 대낮에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도 있군요. 군사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예. 북측으로서는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갈마 비행장도 역시 군사시설 가장 특급 군사시설이기도 하지만 네. 그러나 상당히 북한으로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제 평창올림픽에 파견될 고위급 대표단이 누가 올지도 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문제를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 인사가 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혹시 뭐 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 있을까요? 거론되는 사람은 많잖아요. 예, 아무래도 최룡해가 올 가능성이 높고 또 저희는 최룡해를 부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평창 동계올림픽 행사 하나로 끝난다면은 커다란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단계 포괄적인 남북 대화라든가 북미 대화 이런 것을 징검다리처럼 연계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를 좀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인물, 그러니까 가능하면 고위급이나 영향력이 큰 인물이 와야 되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최룡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김영남도 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고령이기 때문에 아마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수영 정도면은 또 대외 관계를 또 책임지는 인물에다가 과거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공부할 때 그걸 또 보호했던 그런 역할이 있고 예. 그래서 뭐 새로운 실세로도 불리고 하니까 이수용이 오는 경우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이것은 북한의 답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의 의사를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티스 장관과 송영무 국방장관이 하와이에서 한미 국방 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두 나라 국방장관이 한미 동맹에 균열 내려는 어떠한 시도도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핵화 공조를 굉장히 공고히 했거든요. 네네. 평창 올림픽 앞두고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는데 여기서 나온 이런 발언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이미 이제 예정된 것을 예.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한미 국방장관이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입장을 표명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관계 또는 한반도에서의 그 평화 분위기, 또 평창 올림픽 이 부분은 이제 그대로 가는 것이고 예. 또 한 측면에서는 이제 한미 공조 또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런 대북 압박은 한다. 다만 이제 평창에서의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거기에서 북미 접촉이나 또는 뭔가 대화적으로 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 과정에서 북핵 문제 흐름도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 현재로서는 이 날개 양측을 다 대화와 그다음에 대북 압박 이 기조는 갖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좀 더 상황이 호전된다면 분위기는 또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또 이 매티스 장관이 이 남북 올림픽 대화는 좋지만 이 비핵화 목표를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 언급했습니다. 이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화만 치정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뭐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든 북한을 평창 올림픽으로 데리고 오고 그리고 다음 단계의 남북 대화라든가 북미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최대한 북한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그 의도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이 평창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와서 체제 선전이라든가 뭐 한미 동맹을 조금 더 이렇게 이완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지만 기회 자체가 단절되면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우리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북한을 평창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접근에 치중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가 여기저기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방장관 회담이라든가 또는 지지난주죠 밴쿠버에 있었던 그 외교장관 회담 이런 데에 참석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이나 비핵화 공조는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두 측을 다 조화롭게 연결시키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정한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미측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과 비핵화 공조로 신뢰를 얻고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좀 우려는 하지만 따뜻한 배려를 통해서 북한의 신뢰를 얻어서 결국 평창으로부터 다음 단계로 이루어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접근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한반도나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정부의 그 노력을 평가하고 싶고 다만 이제 우려되는 점들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적시해 나감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막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 선발대가 2박 3일 방남 일정을 마치고 오늘 돌아갑니다. 그와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